여행기를 써야 하는데 통상 여행기를 쓴다면 시간 흐름에 따라 쓰기 쉽고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은 여행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여러 개가 겹쳐지면 똑같은 글들을 계속 보는 상황이 매번 일어났어요. 창의성을 위해서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기를 쓰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는 것 중입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 흐름을 따라 첫날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에 갔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은 되게 요 본 것과 느낀 것을 혼돈해서 본 것은 별로 없고 느낀 것만 잔뜩 쓴다거나 본 것은 많은데 느낀 것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난 어디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어디 가서 뭘 봤다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다짐한 것을 가끔 쓰게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꼭 넣어주길 바랍니다. 시간 흐름을 따라 쓸 때. 두 번째는 중요한 사안, 내가 특정 주제, 인도 문명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아주 이러한 저러한 역사적인 흐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특히 어느 왕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공사를 벌여서 좀 이런 특정 주제를 자세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할 때 그 앞에 여행 개요, 간략한 여행 개요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분량이 적당하지 않으면 2개 정도, 경우에 따라 3개 정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이거 쓸 때는 자세히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히. 약간의 그 전문성을 느낄 정도. 인부가 몇 명이 들었고 좌우대칭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썼고라든지 요 약간의 전문성을 느낄 정도의 자세히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거를 자기가 했던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특정 주제. 아니 자기가 한 것도 괜찮아요. 특히 이걸 할 경우 자기가 한 걸 하는 게 낫겠죠. 그래 더 깊숙이 발표할 수 있으니까요. 적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것도 한두 개 정도 더 끼워 넣으면 아주 좋은 굉장히 양질의 여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상당히 잘못 쓰면 완전히 그냥 그 잡글, 낙서 수준이 되고 잘 쓰면 이게 가장 수준이 높은 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 중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을 수 일들이 많죠. 하나 이렇게 어디 잘못 들었다든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거기서 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나중이라는 곳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팻말 잘못 가르쳐 놓은 곳으로 갈 뻔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선생님이 옛날에 갔던 거기를 더듬어서 다시 올라갔을 때 학생들 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 작은 상황입니다. 아주 작은 순간에도 큰 충격을 줬어 모두 다에게. 지금도 선생님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모두 겪은 일 중에 겪은 일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제 오전에 갔던 뇌과학연구소에서 겪은 일이 상당히 큰 인상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에피소드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히 개인적으로는 내가 내게 이런 면이 있다니 놀라웠다. 이때까지 상반기 공부한 것과 연결해보니 나 더 잘 이해되는 정도도 있고 나의 새로운 면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등등 식의 이제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또는 몇 개를 꺼내서 자세히 쓰는 거예요. 선생님 이야기 잠깐 하자면 선생님이 굉장히 2000년도였으니까 2000년도였을까 이때 영국에 있었는데 에머슨 칼리지라는 곳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비슷해요 지금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프랑스에 있는 샤르트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대성당했어요. 샤르트르 대성당. 굉장히 유명한 성당입니다. 선생님 진짜 여러분들하고
이 여건만 되면 이런 데 다 다녀보고 싶어요, 같이. 하여튼 이 샤르트르 대성당에 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선생님은 어디에 필이 꽂혔냐면 바닥에 돌바닥이 다 돌로 깔려있거든. 다뭐 어떤 특정한 이렇게 보통 이제 바닥에 돌 깔렸는데 어느 돌 하나 딱 하나가 방향 이상에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방향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건물로 와서 대충 지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구석구석이 모든 게 역사적 의미를 다 상징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이제 기단석, 백단석이 아니라 무슨 그래서 이게 궁금해져서 주위 서점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한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아니다 한 5일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막 이거 있을 때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위 서점을 다니다 서점 몇 군데 가서 이 성당에 관한 책들을 몇 권 구했어. 구해가지고 막 뒤졌지. 막 뒤지니까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돌이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 동짓날 해가 뜨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 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성당의 비밀 같은 것이 확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눈으로 다시 보니까 성당이 새로 보이기 시작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막 보기 시작해.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사건인데 그 눈으로 보면 전체가 다시 보이는. 여러분 우리 네. 뜬금없이 근대사를 봤죠? 장내 근대사 뜬금없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비로소 근대와 현대에 들어오면서 네 이렇듯 뭐 이 말고도 여러분들 방법을 창안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쭉 연결해가지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예. 아니면 이것도 좋아요. 동영상 제작.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에 좀 완성도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막을 입힌다든가 나레이션을 넣는다든가 뭔가 말이 되게. 그리고 우리 솜씨 좋은 사람들은 만화 형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인데 내러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 서사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잘 꾸며야 된다. 특히 영상을 만들 때 개연성 없이 막 나간다거나 이제 그런데 코믹하게 우리 성인은 재밌게 잘하는데 재밌게 잘해도 결국 의미를 느끼는 순간에 꼭 포인트를 넣겠죠. 넣어야겠죠. 무조건 그냥 뭐 깔고 그것도 좋아요. 깔고 끝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여행 이런 것을 할 때는 작업할 때는 어딘가에서 이 여행 의미를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제대로 나름대로 괜찮은 공부를 했군.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도 이제 뭐 일반 글, 보통 흔히 쓰는 글, 사진 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고 만화, 영상 다 허용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이번 여행을 돌아보는 작업을 해주기 바랍니다.